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교도소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광주 전남의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수능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늘부터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교육청은 코로나 방역에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폭발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현장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포스코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단속 장비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는 단계적으로 신호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교도소 재소자들의 연쇄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서도 코로나19가 빠르게 번지면서 광주 전남의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달 들어서만 12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집단 발생해 모든 재소자를 상대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광주 교도소에서는 최근 교도관 1명과 재소자 8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도관 가족과 지인까지 포함하면 광주교도소 관련 확진자는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에 확진자로 분류된 재소자는 같은 방에서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방역당국은 교도소 내 160여 명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서 1, 2인실로 분산 배치하는 한편 추가 검사와 확진자 치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확진자는 교도소 내 별도 시설에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필요하면 보건소 자체 의료진이 처치를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중등증 이상으로 넘어갔을 경우 거기에 맞춘 격리 시설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서는 전남 367번째 확진자로부터 시작된 연쇄 감염으로 모두 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확진자가 인후통 등 증상이 있었는데도 닷새 동안 일상생활을 계속하면서 혁신도시 안팎으로 추가 감염이 우려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혁신도시 초등학교와 광주 서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전수검사와 역학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광주 전남 최대 거점 병원인 전남대병원은 응급실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었지만 병원 내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면서 응급실 진료 중단 기간이 다시 연장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한편 수능 시험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남 지역 고등학교 3학년들이 원격 수업에 들어간 가운데 장성욱 교육감이 코로나19 방역에 협조를 당부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 시내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이 텅 비었습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원격 수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 시설을 사용하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은 학교에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아침 조회와 수업 등은 원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원격 수업이 장기화돼 선생님도 수험생도 수능을 앞두고 걱정이 큽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던 만큼 남은 기간도 얼마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최근 고3 수험생 3명이 코로나에 확진되고 42명이 자가 격리되면서 시험장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능 시험장은 일반 시험장과 자가격리 수험생용 별도 시험장, 확진자용 병원 시험장 등으로 구분했습니다. 일반 시험장도 수험생들의 당일 건강 상태를 검사해 기침, 발열 증세가 있을 경우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할 예정입니다. 남은 일주일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코로나19 방역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에서는 올해 대입 수능 시험에 14,200여 명의 수험생이 7개 지구 56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 지역 60곳의 모든 고등학교가 오늘부터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오늘 광주 지역 60곳 고등학교가 일제히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고 수능 시험장으로 사용되는 40곳 고등학교에서는 책상에 칸막이가 설치됩니다.
또 다음 달 1일에는 모든 수능 시험장에서 특별 방역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를 위해 40곳 시험장에 자가격리 시험실을 마련하고 빛고울 전남대병원에도 확진자 시험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날이 흐리겠고요.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전남 곳곳에서도 시간당 1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가 점차 내륙 쪽으로 동진하면서 오늘 점심 무렵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 예상되는 강수량은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낮 12시 무렵까지 5mm 안팎입니다. 오늘 날은 비교적 포근합니다. 아침 기온은 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더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금요일인 내일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추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이런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사기 행각이 자영업자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술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김모 씨. 코로나 상황에 어려움이 가중되던 지난 3월 수년 동안 거래해오던 주류회사 전무가 솔깃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구매 금액의 10%를 주류로 추가 제공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었고 몇 차례 같은 방법으로 거래를 해왔던 터라 반가운 마음으로 프로모션 기회를 잡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너무 이렇게 저조하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주류회사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웠어요. 하지만 돈을 낸 만큼 물건을 받지 못했고 약속했던 추가 혜택도 없었습니다. 같은 수법에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는 모두 10여 명. 적게는 5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가량까지 건넨 피해자들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집을 또 장만하기 위해서 모아둔 돈이었는데 그 돈을 이제 그렇게 날려버리고 저 말고도 다른 사장님은 이제 결혼 자금으로 모아놓은 1억 8천 정도를 날리신 분도 있고. 피해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전무는 회사를 관두고 연락을 피했고 취재진의 연락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류 회사의 전무가 회사 이름을 내걸고 특판 제안에 나선 만큼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회사 측은 개인적인 일탈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그런 프로모션을 권장했다든가 뭐 그런 권유를 했다든가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얄팍한 속임수에 마음 상한 피해자들은 사기 등의 혐의로 전무를 고소하는 한편 회사 측을 상대로 추가 고소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그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직원 3명이 숨졌는데요. 지난해에도 2차례 폭발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났고 올 여름에는 추락 사고로 1명이 숨졌습니다. 포스코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119 소방대와 경찰, 국과수 차량이 잇따라 제철소 안으로 들어섭니다.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선 겁니다. 이번 폭발은 일고로와 연결된 수소 배관의 밸브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2시간가량 조사를 벌인 감식팀은 밸브 쪽에서 폭발이 시작됐지만 설비에 균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현장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정확한 폭발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제철소 안전관리 책임자를 별도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받아서 안전관리 책임상의 문제점이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 철저히 이번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포스코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 지난 2018년엔 안전 분야에 1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 뒤인 작년 6월 광양제철소 니켈 추출 설비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12월에도 발전 설비가 폭발하면서 현장 노동자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올해 7월엔 코크스 설비를 점검하던 직원 1명이 추락해 숨진 데 이어 이번엔 3명의 가장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치거나 죽거나 그런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오랜 그 정신적인 어떤 위축이라든가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긴급 기자회견에 나선 노동단체는 포스코의 안전관리 체계가 부실해 인명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조차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관리 감독을 허술하게 하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노동 안전 보건 업무에 뒷짐만 지고 무능력으로 일관하며 이번 세내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에 대해 포스코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한다. 한편 노조 대표단은 안전대책 마련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건의서를 포스코 측에 전달하려 했지만 사측이 출입 자체를 통제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경찰이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 장비 설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자치단체와 협업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 과속,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 850여 곳 중 450여 곳에 신호기가 없다며 단계적으로 신호기도 설치할 방침입니다. 5.18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5.18 역사왜곡 처벌 광주운동본부가 전두환을 엄벌하라고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전 씨를 구속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여 재판부가 전 씨를 단죄해야 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재판은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재판인 만큼 전 국민에게 생중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세기의 재판을 온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생중계를 허용하라고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광주 MBC가 보도한 교육대학원 교수의 논문 대필 의혹 등과 관련해 광주교대가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광주교대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 해임된 A 교수의 논문 대필과 금품 수수, 논문 심사비 부당 요구 등을 확인했다며 체계적이지 못한 대학원 학사관리 시스템과 특정 교수의 일탈을 통제하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교대는 관련 강사의 재임용 배제와 학사 운영 규정 개정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광주 자치구간 경계조정준비기획단이 확정한 이 경계조정안을 놓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민과 협의하지 않은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조정안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지역도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첨단일동 곳곳에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최근 확정된 자치구간 경계조정안을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주민들은 경계조정준비기획단이 애초부터 잘못된 용역안을 가지고 투표를 진행했고 투표 당시에도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은 정작 빠져 있었다며 조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주민의 의견 수렴도 하지도 않고 원칙도 저희들의 원칙도 기준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행태에 분노하며 주민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광산구청도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확정된 경계조정안은 오랜 세월 유지해온 공동체를 해체하는 것이고 첨단 1, 2동을 북구로 편입시키면 광산구 인구는 줄고 북구 인구는 늘어 인구 불균형 해소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인구 감소 추세는 광주 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광주권 전체를 대상으로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안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 이것을 널리 공유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좀 긴 안목에서 살펴보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동구로 편입되는 북구 주민들 역시 찬반 의노 갈려 팽팽하게 의견 대립하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시키자는 목적입니다. 그런 목적만 달성된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자치위원단에서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반대가 얼마만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냐 얘기죠. 경계조정안에 험로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는 조만간 구청장과 국회의원 등 경계조정 대상 지역 관계자들을 만난다는 계획입니다. 각 구의 지원 요구 사항과 주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자치구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주민들의 강력 반발이 이어진다면 지방자치법상 경계조정은 할 수 없습니다. 2년 전에도 주민 반발로 인해 경계조정 계획이 무산되는 경험을 한 광주시가 반대와 갈등을 봉합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이 1단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면서 2단계를 향해 순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11월 현재 기준으로 에너지밸리 투자유치 기업은 501곳 회사, 투자 금액은 2조 1,596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투자유치 실적은 한전이 제시한 1단계 목표인 500개 기업 유치를 초과 달성한 것입니다. 한전은 올해 말까지 1단계 양적 성장을 마무리 짓고 오는 2025년까지 2단계 질적 성장을 추진해 빛가람 에너지밸리를 글로벌 스마트 에너지 허브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문화계가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정상화를 바라는 8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문화도시 조성과 문화전당 정상화 문제를 정치적 유불리로만 접근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문화도시 특별법 처리를 문체위 소속 의원이나 지역 국회의원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5년간 전당을 다녀간 관람객만 1,07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문화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지난 5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박태영 직무대리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5년 동안 여러 성과가 있었겠지만 가장 소개하고 싶은 성과는 어떤 것인가요? 네, 전당이 개관한 지 5주년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성과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891개 정도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이 중 80% 이상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창작하고 기획한 행사들입니다. 이것은 전당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지역민과 사랑하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야외 하늘마당이라든지 어린이 문화원 그리고 인근의 동명동 카페는 광주 시민들이 가장 찾는 장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네, 코로나19 상황이 우리 생활뿐만 아니라 문화기관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콘텐츠를 비대면으로 디지털로 촬영을 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관객들하고 서로 소통을 찾기 위해서 채널 HC 플러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전당을 오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통해서 전당의 전시라든지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5주년을 기념해서 다양한 공연 전시도 기획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꼭 소개하고 싶은 전시나 공연 어떤 걸까요? 전당을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이퀄리브리움과 바이오필리아 전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작품 모두 인간과 환경 그리고 생태계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자연과 환경과 생태계와 상생 공존할 수 있는 것들을 시사해 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깜짝 시도를 하는데 아시아 문화광장을 자동차 극장으로 바꾼다든지 카트를 타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화전당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아시아 문화 자원을 직접 연구하고 조사한다는 건데요. 이런 결과물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희들이 그동안 아시아 각국의 설화라든지 민속이라든지 이런 한 19만 정도를 이제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11만 건은 온라인으로 송출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단순히 수집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들은 콘텐츠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15건 정도를 콘텐츠로 제작을 했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인도의 대서사시 라마야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디지털로 제작해서 문화지도로 만드는 작업들을 시도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 문화전당의 운영 방향도 궁금한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무엇보다도 콘텐츠에 대한 갈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5개년 콘텐츠 계획을 만들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대표 작품을 정례 공연하는 방안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상설 콘텐츠를 전시할 수 있는 상설 콘텐츠 전시관도 마련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지역과의 협력을 좀 강화를 해서 지역민들이 좀 자주 찾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야외에서 전당으로 올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만든다든지 콘크리트 난간을 이제 유리로 교체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라이브러리 파크라든지 어린이 문화원 체험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시민들이 이용할 수 편하게 그렇게 교체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개관 5주년을 맞이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 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설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당 최상욱 남화토건 명예회장이 향년 9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이 된 최상욱 회장은 남화토건과 KCTV 광주방송, 센트럴저축은행, 무한컨트리클럽 등의 회사를 이끌었고 학교법인 유당학원 서석중고등학교를 창립했습니다. 최 회장은 1963년에 기아 챔피언스필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무등 경기장을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고 빈소는 광주 남문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올해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을 선정했습니다. 우수친절법관으로 김정훈 부장판사와 김지후 부장판사 등 7명이 선정됐고 우수법관들은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등 공정 신속하게 재판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익명으로 공개한 하위법관은 총 5명으로 재판에 대한 예단을 드러내거나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율적인 학생 선발권을 갖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목적 사업비 지원이 제한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립학교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무상급식과 학생 안전 그리고 법령에 근거한 사업에만 사립학교 목적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학교는 삼육중과 삼육초, 송원초, 살레시오 초등학교 등 학생 선발권을 갖고 있는 사립학교로 이들 학교에는 그동안 목적 사업비 명목으로 시설 유지 보수비 등이 지원돼 왔습니다.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이 코로나19 여파로 올해는 개장하지 않습니다. 광주시는 전국적으로 확산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이번 겨울에는 야외 스케이트장을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개장 이후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에는 매년 5만 명에서 6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또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되는데요. 경찰은 가능하면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며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광주은행이 내년 2월까지 눈과 바람을 피할 수 있는 한겨울 쉼터를 운영합니다. 광주와 전남, 수도권 지역에 있는 145개 전 영업점에서 추위를 피할 수 있는데요. 은행 영업점 운영 시간 내에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핫팩과 마스크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5.18 40주년 기념 연극 애꾸는 광대 그날의 약속이 오늘 올해 마지막 공연을 합니다. 총감독 이세상 씨의 자전적 이야기로 시작한 애꾸는 광대 시리즈는 해를 거듭하면서 다양한 시민들의 이야기가 더해졌는데요. 이번 애꾸는 광대 그날의 약속은 옛 전남도청 최후의 항쟁까지 시민들의 일상과 투쟁 과정을 담아냅니다. 소년과 괴물 연의 아름다운 우정이 펼쳐집니다. 다음 달 3일부터 6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어느 누구나 볼 수 있는 무장의 공연 괴물 연을 그리다가 공연되는데요. 수어와 음성, 자막 해설이 제공되고 그림 자극과 사자춤, 음악이 결합돼 풍성한 무대를 선사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엔 11시, 토요일과 일요일엔 11시와 오후 3시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